계곡 살인사건 피해자 이은혜와 조연수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의도적 살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자수 이후에도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던 두 사람의 태도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계곡 살인사건을 비롯해서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은혜 조연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이제 연장이 됐죠.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 피의자들이 이 조사에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까지 밝혀내지 못한 게 많으니까 이 구속 기간을 좀 더 연장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도 보면은 그 전까지는 뭐 진술에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고 비협조적이었다 이랬는데 어제부터 좀 태도가 어떤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보도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검찰 관계자의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전에는 진술을 안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서. 어떻습니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긴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이 구속영장과 관련되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받아들여줬고 10일을 더 이제 연장을 해서 다음 달 5일까지인데요.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을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 수사를 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는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이 법에서 허락한 정도의 구속연장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은혜와 조연수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 보도에서 이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초반에는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단계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선 변호인의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은혜가 더 이상 진술 거부를 할 어떤 명분이 있기도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이 생긴다면 국선 변호인이 최대한 조력을 하겠죠. 그러면 조력을 할 때에는 아무래도 진술 거부를 한 상태에서보다는 검찰이 강력한 증거들을 제시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은혜나 조연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면 이러한 증거들이 있는 상태에서는 진술 거부보다는 어떠한 진술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형량 단계에선 좋을 거란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현재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제 분리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공범 관계에서는 분리해서 조사를 받다 보면 더 이상 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대방의 공범이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죠.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어떠한 이제 마음의 불안이 오냐 하면 저 사람이 자백을 했을 때에는 나에게 좀 더 불리한 이 정황 증거들이 나올 상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진술에 가담하는 것이 나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다른 공범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보다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반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태도의 변화가 있지 않나라고 추측이 됩니다. 네. 지금 검찰 쪽에서 뭔가 좀 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한 가지 지금 이제 상황 변화가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른바 이제 부작위에 의한 범행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부작위가 아니라 이제 자기에 의한 의도적인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역시 뭐 뚜렷하게 검찰 쪽에서 이제 브리핑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작위와 자기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이제 보고 이제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에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자괴한 살인의 차이가 뭐냐하면 이 자괴한 살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살인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내가 지금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내가 의도하진 않았는데 어떠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사망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거나 막지 않은 것을
부작위 한 살인이라고 해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 용소계곡 의사의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을 했는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 한 살인이라고 봤는데 이것을 다이빙을 하게 한 것을 적극적인 살인과 같은 행위로 본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떠한 증거가 있지 않았을까? 자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두 명의 공범이라고, 두 명의 공범 아니죠. 두 명의 참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하나는 공범이라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알려진 얼마 전에 출소했던 사람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용소계곡에서 함께 있었던 참고인 조사가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 두 사람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다이빙과 같은 이제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조사가 있고 나서 부작에서 자기로 검토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이빙과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은혜와 조연수가 이 피해자에게 살인과 즉 자기와 같은 어떠한 행동들을 했지 않나라는 추측이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 더해서 이번 살인과 관련된 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두 번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앞에 두 번의 살인미수 같은 경우도 이미 이 마지막 최종적인 살인에 대한 어떠한 그 계획과 관련되어서 고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혐의들을 보고 이 자기에 의한 이 살인죄를 검토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다이빙을 스스로 했는지 아니면 다이빙을 하고 나서 이것이 바로 사망과 연결됐는지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에서는 일각에서는 자괴한 살인은 좀 그 어떤 논리를 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전히 부작위한 살인 혐의가 좀 더 강하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도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뭐 자기에 의한 살인 그리고 부작위 뭐 이게 사실 이제 법률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대중에게도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해 보면요. 부작위 같은 경우에는 돕지를 않아서 도와야 되는데 돕지를 않아서 이제 이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뭐 이런 네. 의미겠죠.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해서 이제 죽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만약 이 사건 같은 경우를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부작위한 살인이라면 이 피해자가 다이빙을 했을 때까지는 자신의 의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이후에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었기 때문에 부작위한 살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만약에 자괴한 살인이라고 하는 거면 다이빙 자체도 등을 떠밀어서 밀어뜨린 거랑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숨진 그 남편 윤 씨, 일단 계곡 물에 들어갔단 말이죠, 본인이.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밀어갖고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본인이 이제 물에 들어갔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그 정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익사하는 그 과정에서 또 이 튜브를 이제 던져줬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걸 또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건 자기에 의한 살인이건 그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뚜렷한 증거를 이제 확보해야 된다는 건데 뭐 목격자라든가 뭐 SNS라든가 어떤 다른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하면. 일단 그래서 이제 공범이라고 추측되고 있는 얼마 전에 출소한 사람의 진술 그리고 그 당시에 용속에 같이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검거 과정에서 이 휴대전화를 2개에서 3개 정도를 지금 압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다 보면 둘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범행 당일 전에 계획을 했던지 아니면 범행을 하고 와서 둘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처음부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그런 과정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공모하에 이 살인에 이른 것인지 이러한 과정들에서 입증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됩니다. 네, 아까 그 최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물에 빠졌던 그 상황과 근데 사망에 이른 그 시점에 이제 약간 시차는 있을 거고요. 그럼 그것이 이제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도 이제 그 뚜렷하게 이제 밝혀내야 될 부분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자기에 의한 그 범행이냐 부작위에 의한 범행이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그 양형에 좀 차이가 납니까? 어떻습니까?
법상의 양형은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차이가 살인죄이기 없습니까? 때문에 예. 다만 이제 부작위한 살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양형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법의 네. 형량은 똑같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양형의 단계에서는 부작위한 살인이 아무래도 좀 더 낮은 양형을 받을 수는 있어요. 예. 그리고 입증 과정에서도 부작위한 살인이 좀 더 입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작위한 살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은혜와 조연수가 부작위한 살인의 혐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검찰보다는 이은혜와 조연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밝히면서 이 자괴한 살인으로 아무래도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 뭐 우리가 이제 미필적 고의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약간 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사망한 이 남편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이 이은혜를 비롯한 이 피의자들이 아니면은 도울 사람이 없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할 그 요건이 있을 것 같고요, 법적 요건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제 뚜렷한 증거를 이제 또 찾아내야 되는 게 이제 수사 당국의 지금 이 과제인 것이죠. 근데 사실 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이제 뚜렷한 증거가 나올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보면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뭐 남편은 그 사망을 했지만 혼인 신고를 그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 가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또 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좀 그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2017년 3월에 이 두 사람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는데 네. 이거보다 앞서서 2016년에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라스베가스 등을 돌면서 신혼여행 사진을 찍고 혼인 신고를 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왜 혼인 신고를 했냐, 한국에서 안 하고라고 했을 때 이은혜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고 한부모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그러면 그런 지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자가 너무 강하게 결혼을 원하니까 미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진술에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혼인 신고를 한 이유가 처음부터 남편을 상대로 보험금을 노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혼인 신고 서류만 가지고 우리나라에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험사에서 지급이 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니까 예. 한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되면은 그러한 지급이 더 가능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추측을 하는 이유는 이 이은혜가 이 남편에게 내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면 한부모 지원금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 또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이들이 과연 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거냐, 이제 이것이 이제 관심의 초점이 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과의 연관성이 이제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남편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이제 가입해 있었고요. 그리고 납부 금액만 월 70만 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이 범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추정을 하고 있는 이 계곡 살인 사건 당시에 이제 그 시점이 이 보험금의 이 실효 만료, 보험의 실효 만료 4시간 전이라고 하죠. 네. 이것도 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수의 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예. 이 다수의 보험의 월 납입료가 70만 원입니다. 그냥 들으면 월 7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으로 느껴지지만 다수의 보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효되고 2년 동안 6번이나 다시 살렸던 이 사망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망보험이냐 하면 이 효력이 그러니까 굉장히 보험 기간이 짧아요. 보장하는 기간이 짧고 그리고 월 납입료도 하나의 보험을 보면 싼 보험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정말로 내가 나중에 보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장 기간이 짧은데 이 짧은 보장 기간이 끝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의혹을 가지기로는
다시 사망을 계획하기 직전에 돈을 납입을 해서 이 돈이 작으니까 납입을 해서 다시 살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2년간 6번의 이 사망보험을 살린 것이고 2년간 6번.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의심스러운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서구역에서 살인 사건이 있기 4시간 전에 이 보험 이미 소멸된 보험을 또 살려요. 근데 이 이은혜와 조현수가 이 살렸던 보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망과 관련된 사망만 보장해주는 보험만 살립니다. 다른 보험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보험들은 살리지 않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을 4시간 전에 살렸던 그리고 2년 동안 6번을 살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인 정황이 있지 않았나라고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뭐 이 계곡 그 사건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이제 그 살인 그 미수 혐의들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고독 살해 시도가 있지 않았냐 이제 이 부분들 수사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은혜가 구속영장 심사 전에 제출한 그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네. 2장의 진술서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 계곡 사건 내용은 없고 이 보고독 살해 시도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담은 그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자, 이게 사실은 이 사건들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이제 연장성상에서 이제 좀 추론을 해봐야 되는데요. 피의자들도 이제 이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해명을 하는데 좀 유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진술한 걸까요? 네. 왜 유독 이제 계곡 사건은 얘기하지 않고 이 부분만 얘기한 이유가 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용서계곡에서의 마지막 살인 같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지 자기에 의한 살인인지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검거됐을 당시엔 이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러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다른 2건의 살인에 대한 계획도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앞에 2건의 살인 미수도 상당히 중요한 정황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 보고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들으면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살해하려고 했으면 우리가 왜 음식을 다 같이 먹었을까? 예. 그리고 식당에서 먹었으면 식당에서는 원래 독이 있는 음식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보거와 관련되어서의 고의성이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다 같이 먹은 것이다. 다 같이 먹었고 식당에서 먹었는데 정말로 내가 이것을 살인의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정황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신빙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 그러면은 3번의 살인의 시도 중에서 1번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 살인 시도도 그러면 다른 같이 있었던 일행이 구해줬는데 이것이 정말 뭐 살인의 고의로 밀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는 것은 마지막이 용서계곡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용서계곡에서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자신이 빠져나가기 쉬운 보거와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은 고의가 없다고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서 이 세 개의 연결고리를 깨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있었던 용서계곡에 대한 부작이라든지 자기의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고독과 관련해서 이제 이 문자 메시지가 있었단 말이죠. 자기들끼리 한 대화가 있는데, 자, 그 부분은 뭐 이 농담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사량을 먹었는데도 왜 안 죽지 이런 네. 얘기들을 했다는데 그거는 그냥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이 SNS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그 의도는 본인들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거였고 이 객관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식당에서 먹었고 다 같이 먹었는데 다 같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정말 살인의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가 먹었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죠. 근데 이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객관적인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으니까 나는 보거와 관련되어서는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주장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 앞의 주장도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이런 어떤 네. 정황과 좀 전반적인 논리를 더 봅니까? 왜냐하면 아니면은 뚜렷한 물증을 더 보는 건가요? 장난으로 그런 얘기를 할 사실은 그 의도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예. 보통 장난으로 SNS 문자를 보냈을 때 치사량을 먹었는데 왜 안 죽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그때에는 자신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검거가 될 거다 아니면 수사를 받을 거다 모르는 상황에서 얘기했을 때에는 이것은 장난이라기보다는 진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SNS의 문자 메시지는 농담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추가적인 물증을 이제 더 구한다면 수사 당국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현재 수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신용카드를 빌려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예. 임대차 계약을 명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조사도 필요해요. 이 조사가 이 도주와 관련되어서만 도움을 줬는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신뢰관계를 가지고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둘의 진술도 중요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휴대전화와 관련된 포렌식도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분리 진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리 진술 사이에서의 공범과의 신뢰관계도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게 도주 과정에서 이제 조력자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과정에서 뭐 여행을 하면서 이제 카드 결제한 부분도 있고 그 카드가 이제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고 하죠. 이런 걸 이제 추적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추가적인 조력자 그리고 다른 이제 연결고리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일반적인 그 심리 상태에서는 좀 나타나기 어려운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좀 여러 가지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대기업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상당히 연봉도 높았던 피해자가 어떻게 이러한 범행을 당할 수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고요.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상당히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알려진 바로는 나이 차도 좀 있었고 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도 없는 정도로 주변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은혜가 조연수와 상당히 많이 동석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생전에 나도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다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은 다른 대인 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조연수와의 계속되는 비교 관계를 당하면서 네. 나도 이은혜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러한 욕구 때문에 어떠한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인 지배 관계를 받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이제 조력자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두 피의자 말고 물론 이제 그 공범으로 추정해갖고 이제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이제 조력자들이 뭐 한 명, 두 명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조직적인 범죄 아니었냐? 뭐 이런 그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현재 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 중 아니면 전 이 과정에서 네. 다른 결혼에 있었던 정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신혼집으로 원래 계약을 했던 집이 이 피해자와 이은혜가 함께 살지 않았고 피해자는 다른 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이 신혼집이 알려진 곳에 이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이은혜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이은혜와 조현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집단이 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한 번의 결혼이 아니라 여러 번의 결혼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다른 남자친구와의 수사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결혼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 범행을 하는 최소한 2명 이상의 단체가 있지 않았나라는 지금 현재 의혹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범죄 유형을 보고 범죄 전문가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그 부분들이 있던데요. 여성의 이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블랙 위도우라고 해서요.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연쇄적인 그 살인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조직적인 그 범죄 형태로 이제 보는 그 시각 같은데요. 물론 이제 또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블랙 위도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원래는 수컷개미를 잡아먹는 암컷개미를 얘기하는데 예. 이제 서양에서는 이 유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리고 결혼을 해서 예.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 이 남편을 살해하는 그러한 여성 범죄자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연쇄 살인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예. 근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혼을 여러 번 했다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고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파타야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의 남자친구들의 지금 사망과 관련돼서도 의혹이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고 거기에다가 지금 조현수뿐만이 아니라 같은 집에 거주했던 다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행을 가졌잖아요. 지금 공개 수배 중인데도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이러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조직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범죄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은혜도 이 블랙 위도우의 하나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네. 수는 없는 거고요. 일반화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능성은 이제 짚어볼 수 네. 있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다른 남자친구라든가 다른 이 남성들과의 관계, 뭐 지금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를 이제 확대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장기적이고 좀
이 수사의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도 있는 거군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알려진 뭐 그 파타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예. 그 당시에 이미 뭐 이 익사와 관련되어서 부검이 결과가 끝났다 이런 게 있어서 새로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유죄의 입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그 공범이라든지 참고인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여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죄 수사를 하다 보면 이번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들도 드러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계곡 살인 사건과 관련한 얘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